자, 다음 훈민정음 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문자를 해설한 책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종실록에 나타난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문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종실록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요 구절에서는 그 훈민정음 해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훈민정음 원에는 그 한문본으로 이렇게 쓴 것을 다시 한글로 풀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서문과 그리고 문자와 음가의 사용법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제 서문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문본이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언해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의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제목을 당시에 음가를 살려서 읽으면은 셔이, 종, 응어, 저이, 훈, 민, 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어제는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세종임금께서 직접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거를 쉥이라고 안 읽고 셔이라고 읽었는데, 여기서 보시듯이 중세국어에서 여의는 어로 시작하여 이로 끝났다가 그리고 다시 이로 끝나는 삼중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셔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지금 한자 종성에 이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서 이 훈민정음 언해 문헌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응이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냥 셔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뒤에 어떤 조사가 올 때도 그냥 모음으로 끝나는 조건과 똑같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침이응, 현대국어의 받침이응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옛이응으로 표기되었고, 이 옛이응, 응 하는 소리는 소성 자리에도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중세국어 의문 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린 히읗이 한자어에서 이렇게 초성에 표기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보죠. 자, 나라스, 말, 쌈이 되어 있는데, 나라스에서 나라는 이 히읗을 가지고 있는 히읗 말음체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형교 조사가 이어지는데 요거 앞에서 본파가 있죠. 앞에 게 의지를 가진 유정물인가, 근데 나라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니오로 바로 가면은 시옷이 적절하다. 그리고 시옷 앞에서 히읗 종성체언의 히읗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스 형태로 나타나고, 중세국어의 팔종선법에 따르면은 이 시옷은 발음 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옷 발음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음가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읽을 때 시옷을 살려서 발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쌈이는 말쌈과 이로 나눌 수 있는데, 말쌈은 말씀의 옛 어형이고, 이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음 뒤라서 이가 선택이 되었고 이어 적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한자어와 대응시켜 보면은 의미가 더 확실할 겁니다. 그 다음 듀구익의 돼 있는데, 듀구익은 지금 현대국어의 중국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 어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비교의 의미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는 음성 모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이 모음 조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음 뒤에서는 지금 종성이 기억이긴 하지만은 뒤에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적기가 실현되지 못했다. 중국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달아. 자, 이건 어가는 달아다였습니다. 달아다. 어가는 달아다의 달아였는데 뒤에 연결어미가 이어지는데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냥 달아아가 안 됐죠. 일반적으로 어간말음 아는 아래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래아가 탈락할 뿐만 아니라 초성 리을이 아분절 종성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그리고 초성 리을에 옮겨간 빈자리에 이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현상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에 출제하더라도 보기를 제시하여 관점을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달하다의 아가 결합해서 리을 리응형 활용형인 달아가 되었고 해석은 달라 정도로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고 아래와 달라 소성 리을이 종성 리을로 이동 그리고 이어적기 미실현 이 정도로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화로 보겠습니다. 자, 문자는 이 쌍지읒이 각자 병서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자어에서는 각자 병서자가 나타났고 보통 고유어에서는 다른 글자와 합쳐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응은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이기 때문에 안 읽으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는 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와로는 와와 로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뭐뭐와 더불어서 이 더블 여자를 번역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와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서르는 현대국어의 서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스티는 원래 받침이 치읓인데 이게 팔종송법에 의해서 자음 앞에서 치읓이 시옷으로 표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보조적 연결어미인데 여기에서 현대국어의 부정표현인 지 아니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D 아니하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할 사이는 아니하다에서 온 말이고 리을 사이는 앞에서 분석을 했듯이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냥 종소적 연결어미로 아니함으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전차로 자, 이 까닭 고자를 이런 전차로로 해석을 했는데 이러한 혹은 이런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전차는 까닭의 옛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어리는 현대국어랑 뜻이 달라요.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인데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의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어리석을 우자를 번역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익형이 자, 바익형은 현대국어의 백성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고 한자어 뒤라서 이어적기가 실현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자 홀 보겠습니다. 미르다는 말하다의 옛말이고 고저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또는 이루고자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고 홀 같은 경우에 일단 형태소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하다 뒤에 오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어형이 이렇게 어제 훈민정음에 이렇게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오가 들어간 형태로 홀 돼 있고 두 번은 오가 안 들어가는 형태로 아래아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걸 대상법어라고 해서 피수식어가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 이 오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로 설명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일본의 가와사키 게이코라는 교수가 이렇게 정관사 더와 비슷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바, 바로 그것 이렇게 의미를 한정해주는 그런 것으로도 보는 견해가 있다.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냥 여기에 오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서 다른 것들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오의 기능에 대해서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 내용에 따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 여린 히읗은 여린 히읗 자체는 해석하지 않고 이 리을은 관형사연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리에 니은이 결합한 형태인데 이와 니은이 생략되면서 리을만 남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에서는 아래아가 선어말음이 오 앞에서 탈락한 형태 그리고 선어말음이 오에 의해서
성조가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했다.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는 다 평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바이는 의존명사 바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것이 되겠는데 IJ가 아닌 모음이니까 딴 이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셔도는 이시다, 현대국어의 있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도는 연결어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 이와 어가 여로 줄어들었고 이로 끝나기 때문에 모음조와 적용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마참나이. 마참나이는 국립국어원 자료에서는 이렇게 마츠, 암, 나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칠 종자를 해석한 건데 마지막에는 정도로 직역할 수가 있고, 마치다의 어근 마츠에, 그리고 명사, 파생전미사, 암이 결합하고 요거는 모음조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치읓이 넘어가는 것은 이어듣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암이 붙은 것은 명사파생, 그리고 나이가 붙은 것은 부사파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그냥 마침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읍드들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대명사 저에 관형조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 더하기 주격조사 이였다면은 거성으로 여기에 점이 찍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평성인 것으로 보아서 주격조사가 아닌 관형조 조사와의 결합행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유정명사이고 3인칭을 가리키고, 그리고 유정명사이고 높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지, 자기의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읍드들. 읍뜻은 뜻의 옛말이고 여기에서 비읍 디귿, 어두장군, 합용병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조사 을이 결합했는데 모음조화와 이어적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혹은 저희 뜻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실어는 어따의 옛말인데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교체된 것, 디귿 불규칙에 해당하는 표현을 중세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보통은 어더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능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능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펴디는 펴다에서 펴다에 보조적 연결음이 D가 결합한 것이 되겠고, 이 D, 만약에 이게 근대국어 이후였다면은 G로 국유음화가 일어났겠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국유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할, 놈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는데, 자, 못하다는 현대국어랑 비슷하죠. 부정표현인 지 못하다가 디 못하다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여린, 히읗은 관형사형 어미였죠. 여기에서 역시 여린, 히읗은 따로 해석하진 않는다. 그냥 못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미에서 이거는 놈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놈이 이 사람 자자,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현대국어로 넘으면서 남자를 낮잡아 입는 말, 지칭하는 범위가 좁아졌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 축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격조사 결합했고 이어적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사람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한이라 요거 용비어천가에서 했었죠.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으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니라는 니와 다로 끊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못할 사람이 많다 혹은 많으니라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이. 자, 요거는 1인칭 대명사인데 지금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화자가 세종대왕이었죠. 그래서 이 나는 세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이는 주격조사인데 IJ 아닌 모음 뒤에서는 딴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합쳐집니다. 나이. 근데 여기에서는 점이 하나 찍혀있죠. 거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게 관형교 조사가 아니고 확실하게 주격 조사와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성이 아니었으면 그냥 평성이었으면 나의로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 세종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랄
자, 이 모음 뒤니까 목적격 조사 모음조화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는 백성이 능히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이거는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하야. 자, 윙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동국정식 한자음표기니까 우위로 보시면 되겠고, 우위하야. 자, 하다 뒤에서는 현대국어의 여불규칙과 비슷하게 야계통의 의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위하야 이렇게 형태도 분석할 수가 있고, 해석은 그냥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자, 어여스비. 자, 어여스비는 현대국어의 어여쁘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는데, 뒤에 부사파생점이사 이가 결합한 형태예요. 어근의 의가 탈락을 하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뜻이 예쁘다가 아니고 중세국어에서는 불쌍하다였어요. 지금 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년하다는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쁘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의미가 바뀐, 불쌍하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케이스다. 의미 이동의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쌍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겨. 자, 너기다는 여기다의 옛말인데, 어간말은 이와 어미 어가 여로 줄어들고 이로 끝나기 때문에 모음조화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사이로. 지금 사전에서는 이거 사이로 자체를 부사로 보고 있는데, 세라는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이 세가 관형사죠. 거기에 부사, 파생, 전미사, 로가 결합했다라고 설명했지만은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은 접사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정말로나 진짜로와 마찬가지로 다른 체언에 부사교 조사 로가 붙어서 이 그냥 한 단어로 굳어진 것,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냥 요거는 분석 따로 하지 마시고 새롭게 정도 해석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스물 여드릅자를 보겠습니다. 스물은 히읗 마름체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읗이 탈락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아예 마름 히읗이 탈락해버리고,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에 원순 모음어에 의해서 스물로 변화해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릅은 그냥 현대국어의 여덟인데 근대국어 시기에 제2음절의 모음 의가 어로 변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짜랄, 요거 짱 하지 마시고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뒤에 목적해 조사 이어지는데 모음조화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자를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인간오니, 요거는 형태소 분석이 조금 복잡해요. 이 만들 제자 보이죠? 요거를 해석한 것인데, 마인갈다가 대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들다의 옛말 형태. 여기에 선어말음이 나가 결합하고, 그리고 이 오는 1인칭법 오라고 해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이 서술어의 주어가 1인칭일 때 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이 글의 화자인 세종대왕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 요거는 종결음이 니가 아니고 연결음이 뒤에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니은 앞에서 어간말음 리을이 탈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와 오가 합쳐져서 노, 아래아가 탈락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내가 만드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마다는 이렇게 사람의 옛말에 마다는 보조사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로 혹은 사람들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하이어는 원래 하다에 사동전미사 이가 붙어서 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가 된 것인데, 어간 하 뒤에서 연결음이 아어가 원래는 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예요. 접사 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아어 가운데 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가 선택되고 이 모음의 영향에 의해서 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설명에서 보듯이 이 이응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나타낸 것이기보다는 전미사 결합의 표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미 어와 동일하게 해석하기로 하고, 그냥 요거는 형태소 분석은 참고만 하시고, 이 하이어는 이렇게 하여금으로 해석한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비, 이 시울리자를 번역한 것인데,
현대국어에서 쉽다가 비읍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 형태를 순경은 비읍 형태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뒤에 부사 파생전미사 이가 나타나서 이어졌기에 의해서 수비로 기록되었다. 해석은 쉽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격. 자, 닉다는 우리가 익히다 할 때 익다의 옛말이고 이는 현대국어에 해당하면 사정전미사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기억이 넘어오는 이어적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서 어가 결합하는데 접사이와 어미어가 여로 줄어들었고 모음조화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쉽게 익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는 아까 사이로와 마찬가지로 날에 전미사 로가 결합한 형태로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서 어휘화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냥 날마다 정도로 해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수머이 보겠습니다. 쓸 용자와 어조사 어자를 옮긴 것인데 부쓰다는 중세국어에서 쓰다의 옛말로 나타난 형태이고 합용변서와 어도장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옴과 um은 명사형 전성어미인데 참고로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um으로 명사 파생전미사 암음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는 점. 이게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현대국어에서는 다 음으로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는 부사격 조사로 보시면 되겠고 부쓰다와 um이 결합할 때에는 모음조화와 의탈락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어이가 결합할 때에는 부수머이가 되면서 모음조화 이어졌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씀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 안, 크이. 자, 각자 병서와 여린 히읗 한자어에서 쓰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다와 보조적 연결음이 그이. 현대국어에는 개로 나타나는 거죠. 현대국어의 사동표에는 개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그이 하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아가 탈락하고 히읗과 기역이 키역으로 취각되고 그것이 표기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편안하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고자 할. 뭐뭐 하고자 하는 이거는 의도의 연결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할은 하다와 관련사용음이 결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할 하고자 할 욕자를 옮긴 것이 되겠고 따라민이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리을 이자를 그 어조사 이자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귀이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람 합용병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이라의 이는 서술격 조사 그리고 미음이 이어졌게 되었다. 니라는 니와 라 원칙법 니와 그리고 종결음이 다가 라로 교체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거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그냥 따름이니라 이 정도로 해석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